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실전여학의 HP연구센터의 김혜경이라고 하고요. 저희 앞에서 교육해 주셨던 분이 HP연구센터의 재질문팀을 아마 교육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 간략하게 죄송해요. 제가 오늘 원래 목소리가 작지 않은데 목이 좀 아파갖고 목감기 좀 들어서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저희 지금 JW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소개 잠깐 받으셨겠지만 JW 중예대학에서 수행 파트가 독립돼서 나온 회사고 이게 처음에 나올 때부터 저희 연구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대학에 있을 때도 그 중앙연구소 안에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입사한 2003년에 입사했으니까 그 이전부터도 이런 이제 수행에 대한 자세나 용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회사고 그래서 그때 저 입사했을 초창기 당시에는 여기 계신 분들 나이대를 보시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PVC, non-PVC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입사를 해서 그 당시부터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 이전부터도 그런 쪽에 이미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설명을 드릴 때 제약회사에서는 사실 이런 소재나 이런 거를 연구하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유일하게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요즘은 좀 많이 이슈화가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플라스틱 쪽에서도 예전에 PVC, non-PVC 할 때 가소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호르몬이라는 거는 수행백 말고 다른 데에서도 엄청 여러 군데서 많이 들으셨을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무슨 가습기 살균제에 있는 첨가제 물질이 나온다라든가 이러해서 이 첨가제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인식이 높아지신 상황이세요. 근데 이 IV 백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익이 직접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스페시콜콜 설명은 안 해드리지만 첨가제들 수준 레벨에서의 관리는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병원 약사회에서 이 교육할 때 이 교육을 제가 항상 하긴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주로 제약의 약에 대한 거랑 컴패티빌리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으시는데 요거는 약간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셔도 되고요. 조금 여태까지 약 쪽 내용하고 조금 다른 상이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처음에 소개드릴 부분은 이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수행 용기란 무엇인가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수행 용기 정의를 수행 용기라는 정의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나름 정의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적, 강의적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수행을 담기 위한 용기다. 수행 자체가 생체 수분 전해질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가진 수행을 담기 위한 용기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행을 포함해서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약재들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용기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도 원래는 예전에는 수행연구소였는데 HP 연구센터로 이걸 바꿨어요. HP가 저희도 휴대 패커드냐 처음에 말이 많았거든요. 프린트 인쇄기냐 이랬는데 하스피탈 프로덕트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스피탈 프로덕트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 중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기들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기의 종류는 지금 보시면 병원에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앰플 바이아라고 사실은 기초적 영양수액 쪽 용기를 제일 많이 보세요.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양이기도 하고 이제 특수수액 쪽에 이제 이렇게 바틀 용기도 있고 저희가 PNA 할 때 이제 투챔버나 멀티챔버 용기들도 있죠. 그리고 관류제 용기도 있고 투성액 용기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JW 생명과학하고 제약에서는 이 정도 수준을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용기의 종류라고 하는데 모든 산업에서는 조금 그런 식으로 사실은 나눠요. 그래서 뭐냐면 글라스 대제라고 플라스틱 대제, 자동차도 요즘 로켓가 많이 발달하고 자동차도 많이 발달했는데 그 발달한 거에 제 전공이 폴리머 쪽이거든요. 제 전공 분야라서가 아니라 그런 산업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전자 쪽 말고 재료 쪽 산업이 발달함에 있어서는 플라스틱의 발달이 굉장히 많은 산업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무거웠던 물질들을 다 이제 가볍게 바꾸는 경량화를 하면서부터
뭐 비행기나 뭐 자동차나 뭐 이제 우주선 같은 것들이 저보다 진보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행 용기도 마찬가지로 고전적인 용기는 글라스 용기였죠. 그래서 글라스 용기에서 지금 플라스틱이 여러 종류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도 있고,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정리를 한 건데, 폴리에틸렌 바틀이라고 해서 이런 바틀 제품들이 있고요. PP 바틀이라고 저희가 쓰고 있는 제품 쓰시는 바틀이 있고, 이런 바틀 제품이 있고, 크게 플라스틱에서도 이런 백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PVC 백이나 PVC 백 제품이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게 어떤 나라마다 좀 선호하는 경향이 틀려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뭐 이것만 있는 나라도 있고 저것만 있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지금 분류가 돼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히 이제 수행 용기 변화 추세를 보시면 제일 먼저 글라스가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글라스의 수행을 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PVC 용기가 났습니다. 이 PVC 용기가 났을 때는 시기적으로 보시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정도의 시기인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환자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그 수액이 굉장히 중요해서 수액 요법이 되게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던 시기에 전쟁에서 난 환자들이 치료를 하려고 수액을 공수를 하려다 보니까 보통 공수물자는 위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떨어뜨리는데 글라스에 떨어뜨리다 보니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PVC 제품이 개발돼서 나면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의 수액의 패러다임 정도로 보는데, PVC는 물론 PVC 제품 저희도 옛날에는 했었지만 이게 리크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뭐 터지긴 하지만 간혹 하나 두 개고, 글라스보다는 훨씬 더 이 폭신폭신하고 충격적이 좋아서 그런 쪽에서 PVC가 갑자기 급부상해서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나라들에서 PVC가 좀 유해하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아서 이제 난-PVC 백이랑 바틀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PVC 바틀이 먼저 나온 거는 이건 이제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PVC 백이 많이 쓰였는데, 저희도 용기 개발하면서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점을 두는 게, 이미 병원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압을 할 때는 이런 가압기를 사용한다든가, 뭐 병원마다 보여주고 펌프는 이런 종류의 펌프를 사용한다든가, 이 집이 이미 있는 상태가 그동안은 글라스 바틀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비들이 대부분 글라스 바틀 장비에 돼 있던 거를 백으로 바꾸려니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난-PVC 바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양 그 백이 깨지는 것만 보완한, 그래서 모양은 거의 유사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장비에 직접 거는데도 전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난-PVC 바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시계가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플렉시블 난-PVC 백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PVC가 뭐 환경 호르몬이 유해하다는 사실이 나온 다음부터 이제 이게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1950년대에 국내 이제 수액 생산을 시작하기 시작해서 계속 그 글래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가 1990년도에 이제 PVC 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PVC 백이 들어오면서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난-PVC 백이 바로 이어서 한 몇 년 안에, 한 5, 6년 안에 바로 들어오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개발 시점이 딱 그때 개발 시점이어서 난-PVC 백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멀티챔버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계셨던 분들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한올에서 나온 한올 PM 제품이랑, 그 다음에 뉴트리플렉스라고 이렇게 완제 수입하던 거 있었어요. 저희 회사도 완제 수입하던 이제 그 제품들이 들어오다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콤비플렉스 2챔버 제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내에 다양화가 돼서 지금은 여러 개의 종류의 멀티챔버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챔버 제품이 나왔고, 그 이후에 PVC는 국내에서는 수액이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PVC가 혈액백 종류에서만 일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것도 말이 많거든요. 혈액백에서는 왜 PVC를 계속 사용하냐, 혈액백에서도 PVC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많긴 한데, 아직은 혈액백에서는 그 뭐랄까요, 혈액백에서만의 특성, 그러니까 적혈구를 좀 보호한다든가 그런 침유성적인 특성이 있는 성질들이 있어서 지금 혈액백에서는 일부 지금 국내에서도 아직 개발된 업체도 없고, 이래서 지금 PV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의 계열을 간단히 보시면 바틀 타입하고 백 타입이 있는데, 이제 기능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바틀 타입은 이렇게 글라스, 액을 닫기 위한 용기가 있고요. 거기에 위에 저희가 수액 세트를 꽂아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무를 얹습니다. 근데 고무만 얹으면 수액 세트를
꽂을 때 고무가 빠질 수가 있겠죠.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여기 알루미늄으로 이제 캡을 놓습니다. 보통 이런 용도는 이제 고무를 보정하기 위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면에서 알루미늄 캡까지 넣었었는데 여기 위에 뚜껑을 하나 더 만들죠. 이거는 사실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게 변조 방지라고 해서 이게 한번 누가 사용을 했던 제품이다. 이거를 우선 뜯으면 사용을 했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산품에는 변조 방지 기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생수를 먹어도 이렇게 딱 뜯으면 또또또또똑 하고 하는 게, 그걸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누가 뭐를 섞을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조 방지 기능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조 방지를 위한 목적 하나라 저희 이제 처음에 이런 용도로 홍보를 많이 했죠. 여기까지가 멸균이 다 되기 때문에 이 사용하기 전에 무균성을 유지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는 수의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바틀 용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고무가 있고, 이 고무를 지지하기 위한 캡이 있고, 위에 템퍼실이라고 해서 이 템퍼실은 변조 방지와 이제 무균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백 제품에서는 요거는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틀려요. 저희 제품은 지금 튜브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국내에 여기 푸드라고 해서 이렇게 좀 단단한 애가 되어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좀 보인 특성이 있어서 좀 틀린데, 어쨌든 약을 넣고 빼기 위한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팁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에 꽂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러버, 그 다음에 지지하기 위한 목적,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목적을 가지고 이런 팁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하고 마찬가지로 템퍼실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시면 이게 조금 틀린데, 지금 약사분들도 간혹 질문을 하시고 간호사분들이 요 얘기를 하시면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 드리면 그러면 여기 멸균이 보장된 거니까 사용할 때에 소독약을, 그러니까 소독액을 알코올 소독으로 한번 하잖아. 알코올 소독 안 하고 사용해도 되나요? 이 얘기를 항상 질문하시거든요. 간호사분들께서는. 저희는 우선 하라고는 얘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캡의 구조에서도 100% 완전 보증할 수는 없어요. 이게 혹시나 그 제품이 여기에 리크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한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지금 사용하시는 것처럼 알코올솜을 소독하시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떤 제품이든 저희도 재료를 연구하고 있지만 모든 재료에는 공차가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공차 관리를 하긴 하지만 진짜 재수없는 케이스에서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또 병원은 항상 간염관리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안정하게 가는 게 맞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가이드를 우선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은 제가 아침에 스케줄을 못 보고 와서 지금 투어를 다 하시고 오신 거죠? 아니, 투어 내일인가요? 그러면 이제 내일 투어 하시면서 보실 텐데, 저희가 이게 제가 공장에서 처음 입사했을 때 투어 라인을 가서 보면은 뭐랄까요, 멀리서 이렇게 딱 보면은 굉장히 무슨 큰 기계들이 그냥 쿵짝쿵짝 이렇게만 보여요. 이게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정말 재밌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넉넉히 봐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근데 가서 보시면 아마 이 공정은 거의 못 보실 거예요. 멀리서 그냥 기계 하나만 딱 보이는 그 공정 안에 필름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제가 맨날 가져오는데 오늘 안 가져왔네요. 필름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휴지 있죠. 저희 왜 3겹짜리, 2겹짜리 이렇게 있죠. 2겹 휴지 말아진 형태로 필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필름을 풀면 2겹이 같이 풀리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고기를 이제 위에서 꾹 눌러서 열정차를 합니다. 꾹 누르면 옆에 사이드가 그 2개의 가운데 부분이 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백이 만들어지는데, 이 백을 만들어질 때 튜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팁을 충전을 하고, 팁을 꽂은 다음에 여기까지가 기계 하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이거는 잘 거의 보이지 않고 그냥 기계 하나가 보여요.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버랩을,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오버랩을 먼저 하고 멸균을 합니다. 그리고 포장 검사 출하를 하는데, 일본 같은 나라는 오버랩을 나중에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후 오버랩, 전 오버랩 이런 공정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제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데, 오버랩을 먼저 하고서 멸균을 할 경우에는, 지금 아마 다른 데서도 얘기 드리죠. 저희 회사가 이걸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버랩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무균성이 유지가 됩니다. 오버랩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그런 것 때문에 먼저 하는 회사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후오버랩을 하는데, 후오버랩을 할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인쇄를 다 하고 이렇게 멸균을 오버랩을 멸균을 할 경우, 그러니까 멸균 전에 얘를 할 경우에는 이게 뭐랄까 오버랩이나 이런 인쇄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는 일본 제품 한번 보시면 인쇄가 되게 여러 가지 색깔로 돼 있으면서 뭔가 좀 얘네는 예쁜 걸 지향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나 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저희가 지금 박스터랑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박스터 같은 경우는 모든 수입 제품이 다 까만색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뭐 병원에 요구했는데 뭐 생리식염수는 파란색, 뭐 포도당은 뭐 무슨 색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냥 하나로 통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일본은 반대로 그런 제품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 2가지 이상이 같이 인쇄되어 있는 걸 막 좋아해요. 걔네는 그런 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나 이제 그런 거의 차이에 의해서 멸균을 먼저 두는 나라도 있고 후에 두는 나라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버랩을 하고 멸균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틀은 제가 이 자료에는 동영상을 안 넣었는데 요거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저런 페트병이라고 그러죠. 모든 페트병을 만드는 거는 다 똑같은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된 애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공기를 후 불면 풍선처럼 얘가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틀 모양으로 딱 된 다음에 딱 열면 이 모양 그대로 그냥 딱 나오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 위에 부분만 열접착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리크가 나면 이 부분에서 간혹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통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날 부분이 없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리크에 좀 취약한데 이게 필름은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죠. 튜브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평면으로 돼 있는 게 이렇게 동그랗게 누르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늘어나면서 눌려야겠죠. 그런 공정을 저희 거기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팍팍팍팍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리크 나누기에는 좀 취약한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그래서 바틀 용기를 더 선호하는 나라도 있고 뺀 용기를 선호하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질에 따라서 뭐 재질이 조금 더 부드러운 재질이면은 이게 리크가 좀 덜하겠죠. 왜냐면 더 잘 늘어나니까. 그리고 좀 빳빳한 재질이면은 좀 덜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어떤 걸 소프트한 걸 쓸 거냐, 간단한 걸 쓸 거냐 이런 거는 이제 회사에서 나는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특징이라고 봤는데 저희 나라는 사실 글라스 바틀하고 PP 바틀하고 지금은 난-PVC 백밖에 없어요. 근데 몇 년 전에만 해도 이 제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종근당의 에코플라스라고 해서 이게 비브라운의 완제 수입 제품으로 국내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은 이런 폴리에틸렌 바틀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제품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가 있어서 국내도 선풍적으로 들어왔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백에 밀려서 그렇게 많이 하진 못하고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은 거의 없고 지금 PP 바틀도 저희랑 이제 대안에서 나오고 있죠. 대안에서 나오고 있고 아직 유리병 하는 회사들이 조금 있고요. 근데 일반 수입 쪽엔 유리병이 없고 영양수입 쪽에 유리병 제품들이 일부 있긴 한데 지금 점차 없어지는 추세죠. 저희가 당진 공장으로 내려오면서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원래 저 위에 화성에서 있을 때 글라스 라인이 있었거든요. 이 글라스 라인을 가져갈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향후는 그냥 백이다. 그래서 저희가 글라스 라인을 안 가져오면서 그때 아미노산 제품들 저희 회사의 아미노산 제품들을 다 백 제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무래도 저희가 수익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크니까 저희 회사가 전체적으로 체인지가 되니까 그 이후로 생산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글라스보다는 이제 백 제품을 선호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난-PVC 백 제품으로 거의 대부분 이제 공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래도 제가 강의 시간이 좀 돼서 보통 때는 이렇게 좀 밀리고 이러면 제가 30분을 끝내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돼서 그냥 얘기를 하면 간혹 그래서 저희가 이때 글라스에서 이제 백으로 다 바뀌었는데 저희가 바뀌고 나서 영양수입 제품 바뀌고 나서 제일 먼저 받았던 클레임이 그거였어요. 환자분이 야, 저 옆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긴 걸 맞는데 내 거는 1,000원이라 내 거는 5,000원인데 저 사람은 내 거는 5만 원인데 저 사람은 1,000원,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래?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러면 이제 유리병 제품이 대부분 이제 좀 노란색 섞여 있고 말이니까 환자분들이 저건 좀 좋은 수액이고 이건 싸구려 수액인데
네 눈으로 봐도 내가 비싼 거 봤는데 비싼 거 표가 안 나니까 편하게 해줘라. 이런 클레임이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제가 좀 이름을 못 봐갖고, 여기 종명리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셨을 것 같은데, 특히 그런 게 이제 일병 쪽에서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제품 중에 이렇게 오버랩에 이렇게 해서 밑에만 뜯어서 쓰는 제품이 있어요. 그 밑에만 이렇게 이지컷이라고 해갖고 이 알루미늄 백 제품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종경에는 안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알루미늄 백인데 이 위에가 이렇게 세모나게 돼 있어서 얘를 딱 잘라서 딱 위를 쓰면 그 오버랩에 돼 있는 상태로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은 이제 저희가 그런 용으로 그러면 눈으로 봐도 거기에 좀 인쇄상을 조금 예쁘게 한다고 했는데 예쁜지는 잘 모르겠고 좀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고급스러워 보이게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은 좀 뭐랄까요 많이 병원에서 원하는 거를 저희가 좀 많이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 사항들이 있었고요. 지금 수액 용기 구비사항 이러는데 사실 수액이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런 굉장히 많은 성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리어성은 생각보다 그 고분자 물질들이 수분 투과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들어있는데 물을 저희가 빨래를 넣으면 빨래가 증발해서 이렇게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수분이 증발해서 이게 처음에 괜찮은데 뭐 18개월, 36개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쓰게 되면은 그게 이 용기가 만약에 배리어가 없다고 치면 PVC 용기가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PVC는 무조건 오버랩을 했었는데 예전에 그 이유가 이 수분이 잘 투과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잘 빠져서 PVC 용기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36개월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남-PVC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차단성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저희 여기서도 혹시 그런 케이스 없으실 것 같은데 저희 제품 중에 NS50ml 제품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NS50ml 백 제품 같은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생산한 지 오래된 제품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똑같은 양이 증발해도 100ml에서 증발하면 1g이 증발한다고 쳤을 때 50ml에서 1g이면 퍼센트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간혹 함량이 조금 너무 오래된 제품들은 문제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기한이 좀 짧은 애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통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나름 배리어나 그 36개월간의 유통기한 이런 배리어나 뭐 투명한지 그리고 얼마나 유연한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멸균에서 121도의 멸균을 되게 중시해요.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수액 소재 쪽의 특이사항이기도 한데 이 121도의 멸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이런 거 인증받았습니다 하면은 자랑거리가 됐는데 요즘은 이런 건 당연한 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 저희도 뭐 쓸 때 그러잖아요. 야, 너 특허 뭐 어디서 뭐 특허 받았으면 뭐 그럼 좋은 제품인가 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너무 당연한 게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만족을 하는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근래에는 말씀드린 대로 자재 구성에서의 첨가제들 유연성이나 아니면 원료나 레진 소각했을 때 문제 아니면 환경적으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멸균은 121도 보통 17분, 그러니까 뭐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멸균을 해요. 네, 이거는 이제 재질적 특성인데 국내랑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21도 멸균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나라마다 또 특성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나라마다 원하는 유효 조건이 틀리다 보니까 근데 국제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요즘은 다 121도 멸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액 산업에 있어서 이제 다른 과학 분야의 산업을 보면 보통 선진국이죠. 유럽, 미국, 일본. 저희는 보통 유럽을 쫓아가거나 미국을 쫓아가거나 일본을 쫓아가거나 다른 산업도 뭐 예를 들면 전자산업은 일본을 좀 쫓아가고 뭐 어떤 산업은 미국을 좀 쫓아가고 과학 분야의 발달이 있어서 이런 게 있는데 수액은 저희가 전적으로 미국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기준을 만족하고 있고 일본만 좀 전 세계에서 약간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121도는 뭐 이 앞에는 그냥 패스해서 넘어가고 멸균은 잠깐만 수액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멸균이라 함은 정상적인 생활 기능까지 미생물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미생물을 사멸 또는 제거시키거나 발육을 저지시키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수액제는 이제 이렇게 뭐 병원균 이거 해서 보통 아포 포자 등을
하는 미생물을 살멸시키는 조작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멸균은 물리적 멸균하고 화학적 멸균이 있어요. 근데 멸균에서 가장 안정하고 가장 멸균율이 높다고 하는 거 저희가 뭐 10-6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10-3승까지 보정하니 뭐 10-2승까지 보정하니 뭐 이런 얘기들 가끔 해요. 근데 그 멸균에서 가장 높은 그레이드가 보통은 물리적으로 해서 열정 멸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팀 멸균을 하는데 저희가 오토클레이브라고 하죠. 오토클레이브에서도 증기 멸균이 있고 이제 스팀 멸균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열수 멸균을 합니다. 이게 멸균 보증 단계에서는 수액 쪽에서는 가장 높고 수액뿐만 모든 수액은 대부분 그거를 멸균을 하는데요. 수액 쪽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의 멸균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많이 쓰시는 메디컬 디바이스나 이런 거는 보통 이온가스 멸균이나 아니면은 감마 멸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걔는 화학적 멸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하고 있는 UV 이런 거는 이제 빛에 대한 멸균이라서 왜 저희 뭐 식당에서도 뭐 UV 살균 같은 건 하죠. 그러니까 걔는 조금 더 약간 떨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다른 자료에는 이제 121도 멸균을 왜 하냐 이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여태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모든 세균들 중에서 제일 안 죽는 세균이잖아요. 제일 안 죽는 세균이 죽는 온도가 121도라고 여태까지 발견된 애들 중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21도에서 멸균을 해요. 근데 한 2-3년 전에 121도에서 살 수 있는 균이 발견됐다. 이래갖고 한번 이쪽 균 쪽 미생물 쪽에서 한번 팔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모르셨겠지만 근데 이제 그 균은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야 그럼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균 개념을 조금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균이 실제로 존재하려면 해저 뭐 몇십 미터의 압력의 밑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균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그냥 정리를 하고 아직까지 121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계속 전에는 몰랐던 유해한 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아는 것도 병이라고 제가 전공이 폴리머 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마트에 가면 용기를 아무거나 못 사요. 보고 재질이 뭔지 보고 이 재질 사야지 이 재질 사야지 이렇게 사거든요. 근데 이게 몰랐으면 그냥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쓸 게 없어요. 왜냐면 유리는 자 앞에 여기서 그냥 패스하고 넘어갔는데 농담삼아 말씀드리면 유리는 알루미늄이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 용기는 미국에서는 유리 용기를 사용 못해요. 특히 소아에서는 수입용으로 사용을 아예 금지가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유리에서의 알루미늄이 유출이 돼요. 그리고 왜냐면 유리에서 알루미늄이 유출되는 건 유기는 무기질이잖아요. 유리를 만드는 건 무기질이라고 해서 저희 왜 SiO2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얘네들 보통 무기질은 이렇게 캐내는 애들이죠. 캐내는 애인데 무기질에는 알루미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냥 원래 캐낸 애들이니까 거기에는 일부 이제 금속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수액에서는 이런 알루미늄 유출 문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슈사항이 몇 번 있었어서 미국에서는 이게 금지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러면 이제 애기한테 쓰는 젖병에는 이제 알루미늄을 쓰지 말아야겠다. 이제 알루미늄 혹시 응급일지도 모르니까 저희 왜 뜯겨도 살균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유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또 보다가 뭐 이제 PVC는 말씀드린 것처럼 PVC는 환경으로 문제 유출되고 그리고 저희 처음에 예전에 락앤락이 한번 굉장히 싸운 적이 있었는데 락앤락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 안에 그걸 만들 때 쓰는 그 원료들이 용출이 돼요. 또 이제 걔가 몸에 안 좋아서 대신 걔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투명하고 예뻐요. 그래서 락앤락 중에 투명하고 예쁜 애랑 불투명한 애가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근데 요즘은 투명하고 예쁜 애도 재질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PC라는 재질이었어서 그래서 얘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물을 끓여 먹거든요. 보리차를 워낙 좋아해서 옥수수차고 보리차를 뷰를 섞어서 끓여 먹는데 뜨거운 물을 항상 나는 넣는데 이 물병으로 쓰면 안 되겠다. 제가 하도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아무것도 먹지 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는 게 병이라고 점점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랑 몸에 유해하다는 거는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 더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행 용기 쪽에서도 점점 더 제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개발하는 쪽에서는 관리가 더 까다롭긴 하지만
이제 계속 그런 신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내 멀티챔버 제품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이게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아직 조금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지금은 죄송한 마음으로 좀 보여드리고 제가 다음번 그 정도부터는 업데이트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투챔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초창기 제품들이세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건데 이게 뉴트리플렉스 이게 한올이고 이때는 이제 투챔버 처음 나왔을 때 한올 이 제품이 거의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았죠. 제일 먼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의 콤비플렉스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까비랑 이제 마스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게 MG 제품이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초창기 모델을 보시면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초창기 모델은 이때는 혁신적인 모델이었어요. 일단은 이거를 두 개를 한 번에 눌러서 터뜨릴 수 있네? 이게 되게 뭐랄까 좀 그때 당시에는 혁신적인 상황이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터뜨릴 수 있을까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잘 터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세로 모양으로 위아래로 분리되는 상식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라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에서 누르는 방식에서 투챔버는 보통 이렇게 눌러서 터뜨렸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죠. 예전에 이렇게 눌러서 터뜨릴 때 눌렀을 때 여기 면적이 압력과 우리 힘과 압력 면적이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 누르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똑같은 압력을 눌러도 힘이 분산되니까 얘를 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형태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제품화가 많이 되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눌러서 뜯기도 하지만 막 찢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이쪽 분야에 이제 가공 기술이 발달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생산성 측면이 2배 이상 좋아졌거든요. 왜냐면 얘는 충전을 할 때 한쪽을 충전을 하고 얘를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야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는 여기를 수액을 넣는 용으로 쓰시죠. 그러니까 빼는 용으로 뭐 빼거나 혼주하거나 이렇게 뺄 때 쓰시는데 이게 생산 현장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약을 주입을 합니다. 약을 넣는 용으로 쓰기 때문에 얘를 넣고 얘를 넣으면 얘를 뒤집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염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하다 보면 또 여기에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안 들어가게 속에 있는 에어를 이렇게 손으로 예전에는 좀 고전적으로 이렇게 빼고 넣고 하면 약이 막 뒤로 흘러나오고 그래서 막 여기 갈변이 돼 있고 막 아기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있었는데 얘를 하면서 자동화가 됩니다. 이제 충전 기계에서 그냥 이렇게 충전하고 위에서 놓고 그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되면 되게 그래서 이제 제품들이 대부분 보시면 바뀐 제품들이 까비도 이런 제품이었거든요. 보시면 주입하는 데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얘는 이쪽을 오픈을 실링을 안 한 상태에서 막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용기를 만들고 옆으로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실링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액이 필름에 묻어서 탄화임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일단은 이게 나름 잘 터지고 생산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모양이 진보된 모양으로 이제 바뀌는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네 같은 경우 자동화합니다. 자동화하는데 어떻게 하냐? 얘네는 갈 때 접어서 와죠. 이렇게 접어서 이동하는 컨베이어를 해서 이쪽 충전하고 이쪽 충전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회사마다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저희 것도 제가 옛날 거가 돼 있어서 지금은 저희 것도 행거가 빠졌거든요. 행거가 빠진 상태고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CJ 거를 지금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CJ 거랑 이제 요즘 바뀐 디자인 애들 걔네들이 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그거만 포함하면은 지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 대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클래스 바틀하고 PVC 뭐 하고 있는데 현재는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얘네는 굉장히 크게 글라스 바틀 위주의 수입용기 시장으로 되어 있고 PP 바틀을 얘네는 좀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국가 정책으로 PVC 백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얘네의 생산량이 저희 라인이 지금 여기 2, 3, 4, 5, 5개 라인이 있거든요. 백 제품 만드는 라인이 여기는 한 공장에 제가 가봤는데 공장 한 20개가 기계가 쭉 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게 자랑이면서도 자랑이 아닌 게 가동률이 95% 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기술이 안 돼요. 그래서 기계 하나당 80%의 캐파도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네 그거 어떻게 하냐는데 자기네는 땅하고 사람하고 자원이 많다. 그러니까 만약에 80개가 한 기계로 안 되면 기계 2개 깔면 되고 3개 깔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가비용 공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백을 그래서 전 세계에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생산하진 않지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수입 쪽에서도 수입뿐만 아니라 메디칼 쪽에서도 이제 디바이스나 의료용품 쪽에서 중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뭐 일회용 시린지나 중국 제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얘네는 이제 물량으로 미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는 저희는 이제 시장 조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못 받고 병원에 가보면 수액을 맞을 때도 그래서 얘네는 소용량 수액을 맞을 때 얘는 병원이 그리고 그레이드가 있는 거는 아시죠? 그레이드가 있대요. 공산당원들이 갈 수 있는 병원, 뭐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병원, 무슨 등급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서 본인 그 등급대로 갈 수 있는 병원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병원에 이제 저희가 방문하셨던 저희 팀장님이 방문하셨는데 중간 그레이드급 병원을 갔는데 거기 사람도 너무 많다 보니까 병원에 온 사람도 너무 많다 보니까 병원에 와서 수액을 이렇게 쭉 앉아서 맞는데요. 이렇게 봉 하나 놓고 여기 앉아서 맞고 앉아서 옆 사람이 오면은 옆으로 이동하고 옆 사람 오면 옆으로 이동하고 맞으면 나가고 맞으면 나가고 저희처럼 이렇게 누워서 베드에 이렇게 맞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런 걸 보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인구가 많은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만큼의 수요가 되고 이만큼의 자원이 되고 이만큼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나라긴 한데 어쨌든 얘네가 지금은 그런 형태로 그래서 얘네도 그 병원 그레이드마다 글라스 바틀 쓰는 데도 있고 좀 그러니까 백 제품은 좀 높은 그레이드에서 쓰는 병원이고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변천사가 있었는데 얘네는 PVC 백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그다음 PVC 백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난 PVC 백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가 이제 유일하게 PVC 백을 사용을 하는 나라죠. 얘네가 그 환경 호르몬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건 다 주사할 때 뭐 수액에서 미국을 따라갔는데 환경 호르몬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본을 따라갔어요. 일본이랑 유럽을 이렇게 왜냐면 얘네는 가장 큰 수액하는 회사가 박스터입니다. 근데 저희도 박스터랑 일을 하고 있지만 미국 박스터가 PVC를 나온 회사인데 이 아직도 PVC보다 더 좋은 용기는 자기네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품질적인 면으로 봤을 때 리크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PVC보다 좋은 재질을 모르겠다. 그리고 PVC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 환경 호르몬이 인체에 어떻게 유해하는지 규명되지 않았다.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학계에서 지금은 박스터도 그래 뭐 위험한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형으로 뭐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지만 뭐 성호르몬의 내분비계 물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사실 내 몸에 환경 호르몬을 100cc 주사가고 뭐 이렇게 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규명하기가 정말 힘든 분야이긴 한데 이걸 갖고 미국하고 다른 대부분의 나라라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박스터 쪽 영향이 커서 얘네는 PVC 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VC 백은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얘네들도 이제 PPG 재질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스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재질적 용기 전망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용기가 이런 거에서 이제 복잡 다양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필름이 저기 2개가 있다고 한 게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2개로 되어 있는 이유는 그 사진이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필름을 만들 때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요. 동그랗게 이제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기계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나옵니다. 동그랗게 나오는 거를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공기 그 순수 프리룸 관리를 해서 속에 파티클이 없는 상태의 공기를 이렇게 이제 싹 나오는데 나오는 애를 나오자마자 바로 접습니다. 그 접는 이유는 이제 수액 용기 이 바틀 안에 혹시 이물이 들어가거나 다른 게 들어갈까봐 바로 접은 다음에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이제 이물이나 이런 거는 없죠, 사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2개를 같이 말아서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투어 하실 때 보면은 거기 투어 라인에 이렇게 샘플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가봤을 때는 이렇게 샘플들을 계속 바꾸긴 하는데 요 필름 샘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어디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지금은 각종 다양한 용기들이 나오는데 여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진보를 했죠. 그래서 2챔버, 뭐 3챔버, 분말형 2챔버도 있고, 뭐 프리필드 실린지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주사기도 뭐 바늘 없는 주사기에 뭐 기타 등등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 용기도 이런 쪽으로 발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원래 IB 할 때 여기랑 요 다음까지 하는데 이 다음 거는 저희가 자료로 배포는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그래서 JW에서는 이러한 용기적 특성들을 알아서 저희 일반 수액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까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어떻게 하면 수액 용기를 더 좋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는 아마 자료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라서 추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 별건 없고요. 뭐 저희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있는 거고 저희 회사 제품은 그래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서 요즘은 아까 그 앞에 있는 만족 조건 말고요.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원료나 첨가제 레벨 수준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첨가제도 요즘은 약전에 인증된 첨가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뭐 그때 가습기 그런 것처럼. 그래서 거기 리스트에 있는 것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박스터랑 일을 하면서 이제 유럽 기준의 거의 모든 제품들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뭐 DLP는 하고 있고, 뭐 이런 거는 그거고. 여기는 뭐 그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닫힌 필름에 뭐 가소제 DHP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런 게 왜 있었나 싶었을 거예요. 근데 121도 멸균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좀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소재의 어떤 특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 포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 투포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희 회사 옛날에 원포트짜리 제품이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여기 라인이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저희 회사 1호기 라인이 원포트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굵은애로 돼 있는 라인이 있었거든요. 그 라인을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성에다가 당진을 보면서 이 라인을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할 때 이 라인은 과감히 버리고 가자. 이래서 안 가지고 온 라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내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안 하세요. 일본은 다 원포트 제품을 선호를 하시거든요. 국내는 이게 그 원포트짜리 제품은 혼줄하기가 불편하세요. 혼줄하려면 한 구멍에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선호를 안 하셔서 저희는 그게 제품을 이제 똑같이 LS 제품은 원포트짜리 제품이 있었고 투포트짜리 제품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은 이거 말고 이거 투포트짜리 제품으로 주세요. 병원들에서 계속 그렇게 해서 그거는 라인을 저희가 과감히 버리고 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품질 평가를 비교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수액 상태나 다른 회사 수액 제품들이나 이제 이거를 저희가 사실은 보여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맨날 병원에서 쓰시다가 막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건 모르지만 나름 개발하는 쪽에서는 뭔가 계속 평가를 진행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구나라는 차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재 평가를 봤을 때 요거는 특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 약간 필름 재질이 부드러운 편이고 이게 좀 중간이고 여기 CJ 제품이 약간 하드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한 게 좋다, 하드한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선택을 하면 그게 틀려지거든요. 소프트한 경우는 리크가 조금 덜합니다. 그리고 재질이 부드럽고 대신 이 백을 만드는 공정에서는 하드한 게 더 잘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소프트하다 보면 필름이 이렇게 처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찍을 때 아무래도 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회사들마다 이걸 소프트한 걸로 할 거냐 하드한 걸로 할 거냐는 자기 회사의 뭐라고 할까요? 나름 가이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이 좀 소프트한 편이고 저희 회사는 조금 리크나 이런 쪽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편이어서 그런 쪽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그건 없는데 이 대한약품 거가 지금 포트가 1000ml 제품 같은 경우에 이 팁의 재질이 바뀌었어요. 고무의 재질이 바뀌었는데 요거는 뭐 이것도 좋다 나쁘다를 할 수는 없는데 저희 나라는 얘를 고무전을 찌르고 실을 찌르고 딱 뺐을 때 누액을 안 나오는 걸 좋아하세요. 저희는. 근데 외국은 사실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가 대한항공기에 이걸 완전 수입한 상태예요. 다른 유럽에서. 유럽에서는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박스가랑 할 때는 이 고무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넣었다 빼면은 얘가 복원력이라고 하죠. 공부에서 복원하는 복원력이 조금 부족한데 대신 다른 장점이 있겠죠. 다른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원력이 좀 부족해서 국내에서는 이 재질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저희도 몇 번 이 재질을 넣으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스위스를 빼면은 약이 빠진다. 그래서 저희 요거는 테스트했을 때 일부 샘플만 테스트한 거라서 저희가 100% 없지는 않은데 아마 병원에서 간혹 있으실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포장 방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넣어드렸는데 저희 회사 제품도 지금은 종포장에서 횡포장으로 포장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돼서 내년부터 지금 일부 병원에 제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변경을 해서 들어갈 건데 이거는 이제 포장 방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포장했을 때는 이게 내춘경이라고 해서 박스를 넣었다가 이렇게 딱 떨어뜨린다. 그럴 때 얘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얘는 박스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 포장 방식상 이 밑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밑에 있는 애들이 위에 있는 애들의 백의 무게를 하중을 다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조금 더 깨질 확률이 많고 리크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충격성에는 얘가 유리하고 대신 얘의 단점은 뭐냐면 내부 공간이 얘는 백들이 다 자기들이 촥처럼 몰려있어서 박스 사이즈가 작은데 얘는 박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이 박스 사이즈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선택할 때도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어느 회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보다 이런 걸 어느 회사에서는 이걸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어느 회사에서는 이런 점을 더 고려한다는 그냥 초보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박스 사이즈가 크고 그런 단점이 있었고 얘는 이제 내충격에 유리한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회사도 지금은 요 포장에서 요거를 바꾸면서 대신 이 리크 나는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필름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좋은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인데 요거는 패스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오늘 품질 쪽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주기적으로 크레임을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품질 현황을 계속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고 품질 부서에서도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왜 크레임을 주시잖아요 저희한테. 그러면은 왜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산업사 항상 똑같고 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나름 개를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품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 주변은 더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조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설비나 공정, 자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나 뭐 이런 거 컨트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의 목표인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익하면 JW가 생각나게 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여기 JW에 있는 직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는 제가 병원 약사이나 간호사에 교육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뭐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다거나 이런 게 불편한데 이런 거는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으시거나 만약에 뭐 이거는 왜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중에는 박스가 너무 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그러세요. 그래도 좀 작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나가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모든 그런 거와 이유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한 번씩 그런 거를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영업 통해서 또 들어오는 안건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니까요.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가 거의 시간을 거의 맞췄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네. 고무전이잖아요. 저는 네. 사실 고무전이 더 문제인데 네. 다른 애들이 액팅할 때 그 고무전이 네. 자꾸만 그 네. 이들 같은데 싹 베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고무전을 갖다가 좀 국내에서 사용하는 고무전은 다 똑같은 고무전을 사용하고 있나요? 국내에서 사용하는 고무전은 재질적으로 보면요, IR이라는 고무전을 한 90%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액하고 아니하고 좀 틀려요. 수액에서는 거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제품에서 아까 대한약품에 요번에 나온 거 있죠. 걔를 제외하고는 다 동일 재질의 고무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챔버, 2챔버, 3챔버도 그 비브라운사의 3챔버만 아니고 나머지는 파리 것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다 IR이라는 고무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인퓨전 쪽에는 또 메디케이션은 또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아까 그 대한약품에서 쓰는 고무전 같은 경우는 저희 바이알 있죠. 바이알에 쓰는 고무전은 또 고재질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걔는 비알이라고 하는데 그 바이알에 쓰는 고무전하고 수액에 사용하는 고무전 둘 다 우선 안정성은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고무전 파편 문제 때문에 이제 워낙 그 파편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 IR이 조금 더 그 선호를 하는 거는 고무전 파편이 BR보다는 조금 덜 생겨요. 왜냐면은 얘가 탄성이 좀 더 좋거든요. 탄성이 좀 좋은데 얘는 대신 파편이 생기면 수액 세트로 생겼을 때는 이렇게 굵은 덩어리가 생기죠. 그리고 니들이 꽂아서 IR 쪽에 니들이 꽂아서 생겼을 때는 가느다란 점이 생기는데 그거는 아마 여기에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도 많이 조사를 하는데 우선 고무전 재질에서는 재질평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안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잎이나 이제 유럽에서는 뭐 이런 그 각종 약정 기준에서 고무전 파편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파편이 안 나와야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저희는 이제 시험할 때 많이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왔을 때 몇 개 이하로 나온다라고 하고 대신 그거에 대한 익스트랙터블 데이터라고 해서 걔가 가장 완벽한 거는 그 고무전에서 나오는 모든 용출물이 이 수액하고에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이제 모든 성분들이 다 인체 이상이 없다. 요 데이터가 익스트랙터블 데이터가 유럽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국내에서는 저희도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고무전에 1번부터 10번까지 뭐 100가지 원료가 들어가는데 이 제품들의 독성 수준이 다 어느 정도고 실제 이 제품을 수액에 썼을 때 얼마큼이 나오고 그래서 이상이 없다. 이거가 이제 저희도 국내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작업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아마 좀 병원에서 진행하시는데 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환자의 입장이라고 해도 저도 이렇게 고무전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수액을 맞는데 이거 뭐야?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짧게만 질문할게요. 네. 오늘 애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네.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네. 딱딱해가지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넣는 그 볼륨이 예. 커지면 한 번이 아니라 막 두 번, 세 그쵸. 번도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생각할 때 몇 번 정도 찌르는 게 가능하다고 뭐 데피니션이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는 10번 이상 찌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테스트를 할 때는 괜찮아요? 10번 이상을 찔러서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수액 세트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정도 맞죠. 왜냐면 수액 세트는 다시 재사용을 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찌르진 않고 니들 같은 경우는 혼줄할 때 여러 양모를 혼줄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이나 이런 데서도 한 10번 정도 찔러서 테스트를 하게 돼 있고 니들로 찔렀을 때에는 고무전 파편이 굉장히 작게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하얀 종이를 넣고 걸릅니다. 얘를 걸러서 거기에 몇 마이크로짜리가 몇 개가 나왔는지 그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세 번 찌르는 게 좋다, 두 번 찌르는 게 좋다 이렇게 가이드도 못 해드리는 게 이게 왜냐면 고무를 만들 때 그 고무 만드는 공정에서 이제 고무라는 배합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항상 똑같은 배합 비율을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조금 더 하드하고 소프트하고의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금 더 하드한 애하고 소프트한 애하고 있을 때 어느 게 더 잘 생기냐는 워스트 케이스로 검토를 하긴 하지만 워스트 케이스 너무 심한 애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찔러서 생기는 애들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공정검사를 하고 저희가 하는데 사실 사용했던 고무전을 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샘플링 검사는 하는데 모든 샘플들이 다 그 안에 들어왔다고 샘플링 검사를 통해서 입증하는 방법들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확률적으로 얘가 100% 안 나온다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거는 정확하게는 가이드를 해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고무전 개선이 굉장히 좀 시급한 네. 거예요. 다른 수액 빼고 이제 지금 네. 그거는 대부분 이제 잘 연구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고무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은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3가지 정도 포인트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우선 고무전을 사용하되 고무전에서 파편이 안 나오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파편을 최소화하는 재질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두 번째는 지금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 아예 고무전 자체를 안 쓰고 사용할 수 있는
안 쓰면서 지금처럼 사용하는데 문제가 안 되게 사용하시니까 그건 한 단계 뭐랄까 다른 차원의 얘기긴 하지만 그러한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이제 이거가 준비되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사용하는 공모전에서의 이런 안정성이 문제가 없다는 자료만이라도 최소한 해보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에서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 쪽에서도 조금 인볼브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이물질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수액에다가 네. 일반 무기질제제를 이렇게 섞었을 때 아까 공증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를 침전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여기 저희는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죠. 어떤 방법이 또 있나 해서 저희는 그래서 시험을 이런 시험을 파괴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총 3가지 정도로 해요. 첫 번째는 그냥 똑같이 눈으로 봤을 때 파편이 몇 개 보이나 요걸로 하고요. 두 번째로 색깔이 어떤 예. 데는 어디는 네. 초록색깔인데 그쵸. 공모전마다 그러니까 색깔이 틀리죠. 예. 그나마 초록색깔은 눈에 좀 띄는데 네. 베이지 색깔은 눈에 안 띄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병원에서는 사실 눈으로밖에 볼 수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눈으로 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필터로 걸릅니다. 그 액을 필터로 다 걸러서 근데 그건 병원에서는 실제 사실 수 없는 거고 세 번째 저희가 하는 방법은 그 액을 저희 미리자 측정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는데 그거는 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는 방법이에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 미리자 측정기라서 그 액에 안에 미리자가 거기 안에 넣으면은 걔가 스캐닝을 쭉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얼마나 내가 몇 개 있다라는 걸 얘가 쭉 포인트를 해줘요. 뭐 그런 걸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험들은 다 이제 개발 단계에서 하는 시험이라서 다 파괴 시험이에요. 그렇게 한 샘플은 이제 흡수가 안 되는 상태의 파괴 시험이라서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항상 보실 때 하시기에는 용이하지 못한 방법이긴 하죠. 지금 그런 방법이 좋은 게 있냐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 좀 정확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잘 많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니들로 꽂은 거는 워낙 니들 게이지 자본을 찍어서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워낙 작다 보니까 좀 병원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그래서 일부 그 바이알 제품들은 그게 조금 더 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재질이 틀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걔네들이 조금 더 바이알에 쓰는 고무들이 조금 파편이 더 많이 나오는 재질이라서 그걸 필터로 걸어서 쓰시는 병원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식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액에서는 그렇게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정도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액의 볼륨